이제는 드디어 정몽규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축구 지도자들이 이름을 밝히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축구계에서 금기시되었던 정몽규 사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축구 지도자 3천여 명 중에 500여 명이 가입한 지도자 단체이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몽규의 축구협회에 맞선다는 것은 축구 지도자 생업에 핍박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버틴 정몽규가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축구 지도자들은 큰 핍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정몽규가 데리고 온 측근들로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A대표팀의 아시안컵 4강 탈락과 황선홍의 U23 대표팀의 8강 탈락의 사과문만 발표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과문은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같은 정말 영혼 없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사과문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축구팬들이 바라는 정몽규의 퇴진과 측근들의 대거 퇴직 같은 요청에는 눈 감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은 정몽규의 축구협회 장기 집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몽규는 정관 계정으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협회에서 내보내고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만 주변에 두었습니다. 결국 현재 대표팀은 파주훈련장과의 계약은 끝나고 천안축구센터 건립은 늦어지면서 소집 때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훈련장을 찾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협회는 한국 남자 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건 우연한 결과가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계가 선후배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한국 축구의 위상을 재임 기간 동안 모두 무너뜨렸다. 사과조차 하지 않고 숨어있는 정몽규 회장에게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축구의 낙후 원인으로 축구협회에 졸속 행정을 꼽으며 정몽규 회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예선전 마지막 실전 무대였던 서아시아 축구연맹 대회 황선홍 감독은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최종 훈련과 실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자리를 비우면서 결국 10연속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협회는 클리스만 감독이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자 황선홍으로 임시감독으로 땜질직 처방을 강행한 것이 결국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대표팀의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충격을 황선홍 감독 선임으로 덮어버리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를 폭로하고 사태를 키운 책임이 축구협회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피파 랭킹 87위의 요르단에져 탈락한 책임을 탁구 게이트로 덮었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영국 언론 특종 보도에도 축구협회가 관여했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이후 사태를 확산시킨 것도 축구협회의 빠른 사실 확인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몽규의 축구협회가 최근 자행하고 있는 한국 축구 망가뜨리기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정몽규는 한국 축구만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까지 지도자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했습니다. 진작 이런 결과를 이미 예견했는데도 밀어붙인 정몽규의 책임입니다. 지난 2월 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대표팀의 3월 임시감독으로 선임될 때에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당초 기꺼이 십자가를 매겠다라고 적극 지원한 박항서 감독이 유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리올림픽 본선행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정몽규가 껄끄러운 박항서를 거부했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A대표팀 감독을 수락한 황선홍 감독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U23 대표팀을 제대로 훈련시키기 부족한 시간이었는데도 정몽규의 부탁을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U23 대표팀의 파리올림픽 진출을 성과로 A대표팀 감독을 욕심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역 시절 한국을 대표했던 황선홍은 지도자 생활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는 베테랑 감독입니다. 2003년부터 코치 생활을 한 황 감독은 프로팀 사령탑을 거쳐 2021년 9월 연령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정몽규로부터 한국 축구를 파리로 데려가라는 특명을 받은 것입니다.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인 이번 아시안컵 대회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10연속 올림픽 진출을 위한 훈련 기간으로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U23 대표팀의 성적은 주요 대회를 치를 때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이강인까지 출격시킨 2022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2살 어린 선수들로 꾸린 일본에 0대3으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황 감독은
앞으로 절대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사과하며 축구 팬들에게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정우영, 홍현석 등 A대표팀 멤버들이 총출동해서 7전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이 성적에 고무된 정몽규와 황선홍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A대표팀 감독으로 임시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졸지의 U23 대표팀은 감독이 없는 상황에 코치의 지도로 한 달 이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황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도 수습했지만 태국과의 두 차례 A매치에서 1승 1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U23으로 돌아온 황선홍 감독은 결국 한국의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선홍은 U23 아시안컵 8강 탈락으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 흐름을 더 이어가지 못한 지도자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회 직전 A대표팀 지휘봉을 쥐어 일시적으로 두 집 살림을 택했던 점도 최악의 패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패착에는 박항서 대신에 황선홍으로 밀어붙인 정몽규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현재 올림픽팀 선수 중 일부가 대표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산점을 줬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황당한 설명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일부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의 설명이 억지스럽다. 결국 정몽규와 축구협회가 박항서와 황선홍 중에 말 잘 듣는 것에 가장 우선 덕목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파파리더십으로 유명하지만 결코 순둥이는 아니고 오로지 대표팀과 선수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의사를 관철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했는데도 황선홍 감독에게 축구협회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올림픽팀에 집중하겠다는 황선홍에게 제안하고 수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굳이 황선홍 감독에게 부탁을 했고 황 감독은 고민 끝에 알겠다라고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축구협회와의 과거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신태용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임무와 책임만 지우다가 막판에 경질시켜버렸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태용에게 상황이 안 좋다, 이번에는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그동안 신태용은 기꺼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왔습니다. 근 10년 동안 한국 축구를 위해 U23에서 U20으로 U20에서 국가대표팀까지 소방수 감독으로 큰 역할을 한 신태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경질해버렸고 한국 축구와 인연을 끊게 만든 축구협회입니다. 결국 신태용은 단 몇 년 만에 정몽규의 축구협회에게 완벽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몽규의 축구협회 잔혹사라는 책이 조만간 출판될 분위기입니다. 아마 회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엄청난 내용들이 폭로될 것입니다.